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시골 마을에 어떤 한량이 건달 노릇을 하며 살고 있었다. 시골을 휘젓고 다니던 그는 한번 대차에 가서 행세를 해보겠다고 한양으로 올라갔다. 한양에 올라와 이곳저곳 다니다가 종로에 이르렀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띄었다. 머리가 하얀 영감과 젊은 청년 하나가 함께 길을 가면서 말을 나누는데 야 이놈아 왜 이놈아 하고 서로 반말을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한량은 괘씸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해서 그들을 뒤따라갔다. 둘은 계속 반말로 농치거리를 주고받으며 한참 가더니 갈림길에서 헤어져서 영감은 북쪽으로 향하고 청년은 서쪽으로 향했다. 한량은 영감을 따라가서 말을 걸어보았다. 여보세요, 노인장. 왜 그러? 아무리 농담도 좋지만 어찌 아들 같고 손자 같은 젊은 사람하고 반말을 합니까? 그러자 영감이 한량을 훑어보며 말했다. 이보시오, 그자가 사람처럼 보유? 그럼 아니란 말입니까? 그게 사람이 아니라 평안도 어느 고을 동원기둥에 사는 천년무은 치네요. 그러면서 펄럭펄럭 길을 가는 것이었다. 한량은 가던 길을 되돌아봐서 서쪽 길을 향해 바삐 걸음을 옮겨 청년을 따라잡았다. 여보시오, 젊은이. 왜 그러? 아까 보니까 웬 노인장이란 반말을 하던데 젊은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아, 그자가 사람처럼 보유?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그게 사람이 아니라 한경도 어느 고을 동원 고목 속에 사는 천년 먹은 여우라오. 그리고서 휘휘 길을 가는 것이었다. 그 무렵 나라에는 큰 근심거리가 생겨났다. 평안도 한 고을의 원님이 부임하기만 하면 아무라도 하룻밤 넘기지도 못하고 자꾸 죽어나갔다. 그러다 보니 그 고을로 내려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고칫거리였다. 임금이 방을 붙여서 지원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그 시골 한량이 방을 보고 임금을 찾아갔다. 제가 평안도 고을로 가겠습니다. 무사 30명만 딸려 보내주십시오. 임금이 반가이 여겨 허락을 하자 한량은 바로 평안도 고을로 향했다. 고을에 당도한 한량은 강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종고를 하기 시작했다.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니 전날 종로에서 만났던 청년이 눈에 띄었다. 한량은 부하를 시켜 몰래 그 청년 뒤를 밟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하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자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느냐? 동원의 서쪽 기둥으로 들어가는가 했더니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알았다. 그날 저녁 한량은 서울에서 데리고 온 무사들에게 명을 내렸다. 너희들은 동원 서쪽 기둥 근처에 매복해 있다가 기둥에서 무엇이 나거든 사정 보지 말고 찔러라. 명을 받은 무사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숨어 기다리는데 삼경 무렵이 되자 정말로 기둥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먼저 발견한 무사가 신호를 보내자 30명이 동시에 달려들어 그 물체를 찌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물체는 괴이한 비명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살펴보니 눈구르기만 한 커다란 지네가 검은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다. 한량은 그렇게 지네를 퇴치한 후 편안히 고을 오는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경도 한 고을에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원님이 내려가는 족족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것이었다. 임금은 급히 한량에게 명을 내려 한경도 고을에 부임하도록 하였다. 다시 무사를 거느리고 한경도 땅에 부임한 한량은 고을 사람들을 종거하기 시작했다. 눈을 부릅뜨고 샅샅이 살펴보니 전날 종로에서 만났던 노인이 눈에 띄었다. 한량이 다시 부하를 시켜 그 노인 뒤를 밟게 했다. 얼마 후에
노인이 동원 뒤뜰의 고목나무 뒤로 사라졌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한량은 무사들에게 고목 근처에 숨어 있다가 무엇이 나오든 찔러 죽이라고 명을 했다. 무사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자니 상경 무렵 고목나무 속에서 새 한 마리가 펄러덩 날아 나왔다. 무사들은 얼른 활 쏘고 창을 휘둘러 새를 떨어뜨렸다. 무사들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꼬리가 6 달린 여우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고목에서 다시 새 한 마리가 펄러덩 날아 나오더니 공중으로 날아 올라갔다. 무사들이 깜짝 놀라 활을 쏘았지만 새는 화살을 피해 하늘로 사라졌다. 아무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내가 큰 후환을 남겼구나. 그 일이 있는지 얼마나 지났을까.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사신이 나와서 그 한량을 찾기 시작했다. 중국 천자가 새로 얻은 항우가 요괴한테 시달리고 있는데 조선에 요괴를 잘 잡는 인재가 있다니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사신까지 보내서 특별히 부탁을 하는 터에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시골 한량이 중국으로 향하게 되었다. 한량이 곰곰이 생각하니 아무래도 전에 놓친 여우의 장난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 여우를 어떻게 찾아내서 물리쳐야 할지 방법을 알 수가 없었다. 그냥 무작정 부딪혀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한량이 한양을 떠나 만주벌판을 지날 때였다. 밤에 잠이 안 와서 달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누가 슬피 우는 듯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무인지경의 들판으로부터 들려오고 있었다. 이상하게 여긴 한량이 소리가 나는 쪽을 찾아서 살펴보았지만 소리를 내는 물체는 찾을 수가 없었다. 한량은 날이 밝았지만 길을 떠나지 않고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 울음소리가 쟁쟁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한량은 소리가 들려오는 들판으로 나가서 땅에다 귀를 대고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소리 나는 쪽으로 조금씩 다가갔다. 그러다가 보니 무언가 손에 탁 잡혔다. 땅에 반쯤 묻혀있는 녹슨 자물쇠였다. 이건 뭐지? 그러자 뜻밖에도 그 자물쇠가 난 자물쇠요 하고 말을 했다. 아니 웬 자물쇠가 말을 한단 말이냐. 어찌된 일이지? 내가 하도 오난을 맺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물쇠란 열쇠를 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법인데 나는 세상에 생겨난 뒤로 한 번도 열어보지도 못했으니 어찌 천수의 하늘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구나. 헌데 내가 열어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 온을 풀어주면 나 또한 당신을 도와주지요. 한량은 그 자물쇠를 가지고 숙소로 돌아왔다. 그리고 날이 밝자 근처의 대장간을 찾아가서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만들었다. 한량이 열쇠를 꽂아서 잠긴 것을 딸깍 열어주자 자물쇠는 이렇게 시원할 수가. 드디어 나의 평생 오난을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량에게 거듭 살해를 하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자물쇠는 한량의 길 안내를 도맡아 했다. 자물쇠가 시키는 대로 하면 어김없이 탄탄대로가 나타났다. 그런데 하루는 자물쇠가 한량으로 하여금 큰 길을 벗어나 산속 외딴 오두막으로 들어가도록 했다. 그 집에는 백발영광과 할멈이 있었는데 한량이 찾아 들어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손을 잡으며 반가워했다. 영광과 할멈이 한량을 대접한다고 밥을 해주는데 물을 썰어 지은 이상한 밥이었다. 한량이 기이하게 여겨 자물쇠한테 물으니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는 것이었다. 한량은 자물쇠가 시키는 대로 그 집에서 4월 동안 머물면서 끼니 때마다 나오는 무밥을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 4월 만에 오두막집을 나오면서 한량이 자물쇠에게 물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게 사람이 아니라 백두산 산신령입니다. 백두산을 지키고 있다가 그만 천년 묵은 여우 부부한테 쫓겨나서 이리 오게 되었지요. 순여우는 당신의 손에 죽었지만 아직 암여우가 남아있는지라 백두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럼 그 암여우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답답한 양반이로군요. 중국 천자가 어떤 미녀한테 홀려서 새 장가를 들었으니 그게 여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자 한량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그럼 항우를 없애야 된단 말이냐? 다른 사람도 아닌 중국의 천자의 항우를 없애야 한다는 말에 한량이 정신이 아득해졌다. 하지만 이제 와서 달리 피할 방법이 없었다. 그것보다는 천년 먹은 여우를 어떻게 당할지 그게 문제였다. 한량은 중국 도성에 다다라 천자 앞에 다가갔다. 그래, 내가 우리 황후를 괴롭히는 요괴를 처치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한량은 자물쇠가 알려준 대로 대답을 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오늘 밤에 제가 항우마마 거처에 들어갈 테이니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해주십시오. 오냐 알았다. 그날 밤 한량은 천자에게 받은 커다란 철퇴 하나를 들고서 항우의 거처로 들어갔다. 그러자 항우가 한량을 바라보며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그대가 두순 땅에서 천년 먹은 순여우를 죽인 자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항우가 괴상한 울음소리를 내며 한량하게 펄떡 덤벼들어 한량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그때 한량의 품속에서 갑자기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뛰어나와 항우를 향해 짖기 시작했다. 자물쇠의 말을 듣고 숨겨두었던 다리가 셋 달린 삼족구였다. 삼족구가 짖는 소리에 항우는 깜짝 놀라 물러서더니 훌떡 제주를 넘어 꼬리가 9개 달린 암여우로 변했다. 여우와 삼족구가 서로 물고 물리며 혈전을 벌린 무렵 한량이 문득 정신을 차리고 철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철퇴를 아이들 방울 돌리듯 가볍게 휘둘러서 여우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췄다. 철퇴 맞은 여우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다. 됐습니다. 여우를 물리쳤어요. 그래. 그런데 이상한 일이야. 내가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온 걸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전날 오두막에서 산신령한테 얻어먹은 밥이 동산밥이었답니다. 어허, 그리된 일이었군. 다음날 항우전에 쓰러져 있는 꼬리 9 달린 백여우를 발견한 중국 천자와 신하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다름 아닌 항우가 천년 먹은 여우였다고 하는 말을 더더욱 놀라 몸소리를 쳤다. 중국 천자는 조선의 한량 덕분에 나라를 구했다며 공을 치하하며 상을 주었다. 그렇게 해서 시골 한량은 중국 땅에까지 가서 큰 상을 받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한다.